가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가의 사신단, 자, 조선이 정기적으로 가의 사신단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자, 조선의 사신단, 조선이 다른 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천사, 두 번째는 연행사, 세 번째는 통신사입니다. 자, 조천사는 조선이 명에게 파견한 조공사절단이고요. 연행사는 조선이 청에게 파견한 조공사절단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조천사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행사는 연경, 베이징의 별명이에요. 연경으로 행차하는 사절단이라는 의미로서 조선이 청보다는 명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서로 믿음을 통하게 하는 사절단, 뭐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겠고요. 조천사나 연행사는 조공사절단이고 통신사는 그냥 사절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단은 아마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사신단의 일원인 박지원. 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가왕조는 명확해집니다. 이 박지원은요, 북학파 실학자예요. 조선 후기 활동했던. 그리고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뒤에 내용 더 볼게요. 수도 베이징의 서점가와 천주교 성당 등을 방문하여 중국과 서양의 문물을 접했다. 일단 수도 베이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통신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천사 연행사 중에 하나인데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북학파 실학자라는 걸 안다면 가는 청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뒤에 더 볼게요. 박지원은 사신단의 경험을 토대로 열하일기라는 견문록을 남겼대요. 열하일기 자체가 박지원이 연행사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남긴 견문록입니다. 따라서 가는 청이 맞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더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가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북학론. 이 북학론이 바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에요. 그렇죠? 홍대용 등과 함께 주장했다. 이 홍대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지원과 함께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가는 청이 맞습니다. 자, 가가 청인 시기에 아니라 중국에 청이 있던 시기에 청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청은 1616년에 후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서 1912년에 신해혁명의 결과 무너지는 왕조입니다. 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 자, 홍루몽을 읽는 상인. 자, 홍루몽은 18세기에 조설근이 쓴 소설이죠. 청대 인물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네, 18세기에 쓰여진 소설 홍루몽, 청을 대표하는 서민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기억 맞고요. 니은 우키우에. 자, 우키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국이 청일 때 요 시기에 우리나라 한국은 조선 후기, 그쵸? 조선 후기에서 뭐 대한제국 시기까지라도 볼 수 있겠죠.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고, 뭐 뒤에 이제 보면은 뭐 메이지 정부까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문제에서는 청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볼 때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우키우에는요, 에도 막부 시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대표적인 서민 문화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역시 기억도 맞고요. 디귿의 사서집주를 저술하는 주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희? 이 주희 같은 경우는 12세기 남송 때, 중국 남송 때 활동했던 학자입니다.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잖아요. 12세기 1100년대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자감. 이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럼 발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발해는 698년에 세워져서 926년에 거란에게 망했잖아요. 시기적으로 역시 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